두부를 이렇게 쪼물쪼물 부시면서 자, 소금도 손으로 집어서 한번 고기 양념을 하신 다음에 두부 넣고 섞으시면서 하세요. 두부는 간을 하시진 않지만 소금, 고기에 있는 맛이랑 약간의 소금으로만 간이 부드럽게 뵐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간단한 소 완성됐습니다. 힘있게 섞어주셔가지고 또글또글 뭉칠 수 있게 해주시면은 전골용 만두소로 아주 적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손을 씻고 전골 야채를 준비하겠습니다. 전골 냄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 어떤 거든지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자, 미나리 보시면요. 이렇게 미나리가 기다랍니다. 이렇게 보면 자라는 수염뿌리가 있는 부분은 질기니까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쭉 손으로 올라가다 보면 잎사귀가 손에 걸릴 거예요. 전골용은 다 떼어내는 겁니다. 가끔 샐러드 할 땐 사용하셔도 되지만 전골용은 잎사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하시게 되면 씻어서 하셔도 요 속이 보면 비어있죠. 자세히 보시면. 잘 자랄 때는요. 이 안에서 거머리, 벌레, 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씻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를 때 쬐끔마한 벌레들이 묻어있는 채로 전골색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익으니까 괜찮겠지만 또 괜찮지는 않죠. 근데 그래도 있긴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생채로 드실 경우에는 정말 해롭죠. 몸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삼켰을 땐 여러분들이 손으로 훑어내실 수도 없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 미나리는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물에서 씻어주시는 게 좋고요. 동전이나 10원짜리 동전 그런 거 몇 개 깨끗이 소독하셔가지고 물에 담아 놓으시고 미나리 담아 놓으시면 거머리가 힘이 없이 그릇바닥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 또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숟가락 있으시면 노숟가락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듬고 남은 뿌리가 있는 부분은 버리시지 말고요. 고무줄로 묶어서 이렇게 물에다 담아 놓고 물을 하루에 한 번씩만 갈아주시게 되면 여기서 떼어낸 이런 예쁜 싹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서 전 부칠 때 장식용으로도 쓰실 수 있겠죠. 미나리 준비됐고요. 이거는 맛버섯인데 하나하나 뜯었습니다. 콩나물은 가지런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 콩나물은 많이 자라지 않고 매끈한데 수염이 별로 없죠. 이렇게 얌전하긴 하지만 집에서 키울 적에는 이 옆으로 가지런한 수염들이 약간 지저분한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게 사실은 영양가가 더 좋죠. 아스파라긴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의 피로를 많이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배추는 파란 우거지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맛있는 만두전골이 만두를 넣은 우거지 찌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꼭 속대만 고갱이라고 하죠. 속 부분만 사용하시고요. 팽이버섯 요새 색깔 있는 것도 있는데 원래 색깔 있는 게 원조라고 하네요. 근데 깔끔하지 않아 보여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등한시대에다가 요즘에는 영양가가 더 많다고 해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고 합니다. 색깔 있는 팽이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오늘은 흰팽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끝부분 잘라내시게 되면요. 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라주시기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떼내셔야 되죠. 전골할 때는요. 이 정도는 붙어 있어야지만 드실 적에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씹는 느낌도 나고 합니다. 네, 일일이 하나씩 떼실 적에는 젓가락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훑어주시게 되면 팽이버섯이 다 풀어지게 되죠. 일식당에서 사용하는 법이 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오늘은 이렇게 몇 가닥으로 한 5-6가닥 붙어있는 채로 뜯었습니다. 표고버섯 보시면은요, 여기 뒤에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거뭇거뭇한 것도 있고, 여기 부분은 아주 팡이실 사이에 먼지도 제법 많습니다. 굉장히 간격이 좁죠. 물이라는 건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물에다 딱 타서 여러분들 씻게 되면 자기네끼리 딱 당겨지니까 이 안에 있는 먼지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막 훑다 보면 이 팡이실 자체가 상처가 나게 되죠. 그러면 없어지면 영양가 좋은 이게 씻겨 내려가서 못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부분 싹 나온 데서부터 갈라진 데는 굉장히 질기죠.
거뭇거뭇한 줄무늬가 난 데까지는 잘라서 요거는 드시지 마시고요. 요 꼭지까지는 드시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치시면 공소리가 나죠. 바닥에 가루 떨어진 거 여러분들 보이세요? 손바닥에, 그죠? 이렇게 싱크대 바닥에 털어주면 더 많이 보이죠. 너무 힘을 줘서 저처럼 표고버섯 부수시지 마시고요. 이런 다음에 씻어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이렇게 씻어주신 표고버섯을 뒤가 아주 깨끗해진 게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손으로 쭉 뜯어서, 이렇게 뚝뚝 뜯어서 전골 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는 제가 미리 씻어놨고요.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제가 따로 손질 안 하려고 놓고 있었습니다. 길게 칼 대시지 마시고요. 손으로 이렇게 쭉쭉 찢어서. 그전에는 잡채할 적에도요, 칼 안 대고 했어요. 어른들은 칼 대는 음식 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요. 몰라요. 저만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잡채도 요 모양 마른 표고버섯 불려서 요 모양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전골이나 잡채 속에 넣고 해먹고 그랬습니다. 추어탕 할 때도 여러분들 잘하는 집 가시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서 쭉쭉 찢어서 표고버섯 넣어주는 거 보이시죠? 칼 안 대시잖아요. 전통 음식이 사람의 손을 그렇게 탑니다. 자, 가지런하게 담아볼게요. 세팅은 만두를 가운데 담으셔도 예쁘고 야채를 가운데 담아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야채를 가장자리에 담고 만두를 가운데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팽이버섯도 처음부터 같이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추도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배추를 좀 눌러서 펼쳐주세요. 그 위에 만두 좀 넣을게요. 버섯도 다듬은 다음에 씻어서 이렇게. 이런 건 다 쓸 줄 아시죠? 여러분들 굳이 제가 어떻게 나라 하지 않아도 식당에서 드셔보신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세팅은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콩나물을 배추 위에 얹어서 이렇게. 자, 미나리하고 파는 지금 안 얹고 나중에 얹을 거예요. 자, 파는 대파를 반 잘라서 다시 반 자르는 정도로만, 너무 가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파는 아랫부분의 흰 부분과 윗부분의 파란 부분 한 대를 다 같이 쓸 수 있는 게 국물 맛이 시원하고 맛있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만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두가 지금 만두피를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리고 지금 30분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보시면 숙성이 안 된 것처럼 보이죠? 반죽도 조금 질고요. 이렇게 덩어리가 뭉글뭉글 보이는데 만들어 놓고 최하 30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손으로 꼭꼭 주물러 주시게 되면 덩어리가 없으면서 아주 매끈한 만두피가 완성됩니다. 미리 해놓은 거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만두피는요, 미리 해놨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이미 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던 만두예요. 지난번에 사용하고 남았던 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여러분들을 냉동실에다가 꺼낸 만두피가 어떤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 저녁 때 꺼내놨습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이 손으로 주물르지 않아도 이 안에서 이렇게 결이 완전히 매끈한 결이 생기는 그런 만두피가 됐죠. 뭐가 조금 묻었네요. 요거 좀 떼어내고요. 자,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가운데 손을 뚫어서, 손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뚫어서, 손을 뚫는 게 아니라 손으로 뚫어서 이렇게 꾹꾹 만져주셔서 여러분들 손에 집히는 그 두께를 좀 일정하게 해주세요. 어떤 부분은 가늘고 두툼하지 않게. 얇고, 여러분들이 만두를 조금 잘 만드신다면 개수가 참 많으면 좋겠는데 또 만두 만드는 걸 아직은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만두피를 좀 도톰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속이 터지지 않게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게 되면 길게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이런 기다란 막대 모양의 반죽이 생기죠. 그럼 여기서 요 정도씩 잘라서 밀가루 털어놓고 이렇게 묻히고 다시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될 수 있으면 크기 같이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2개씩. 미실적에는 가운데는 힘 빼고 가장자리는 힘 주고, 가운데는 힘 빼고 가장자리 힘 주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만두피가 잘 밀어지는데요. 지금 여기는 좁아지고 가운데가 토실토실하죠. 이런 거는 보통 수제비 반죽은, 칼국수 반죽은 잘 되지만 만두피는 잘 안 됩니다. 그럴 땐 일자로 된 반죽 이용하셔서 이렇게 돌리시면서 하시면 가장자리만 얇아지기 때문에 만두피 반죽 하시는 거로는 그런 홍두깨가 훨씬 좋겠습니다. 자, 2장씩, 3장씩 여러분들 밀을 수 있겠죠? 밀가루 넉넉하게